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를 쓰시다 보면 점점 느려지는 속도 때문에 답답하신 적이 있으시죠? 컴퓨터의 구매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난 컴퓨터이거나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컴퓨터 모두 속도를 올려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장 장치를 하드디스크에서 SSD로 바꿔주는 방법과 윈도우를 재설치해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드디스크를 SSD로 교체하는 간단한 방법과 윈도우를 재설치하는 전체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SSD로 교체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한번 꺼내 봤는데요. 저는 이 컴퓨터를 좀 자주 청소를 합니다. 보통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하는데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1, 2년 동안 청소를 한 번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두세 달 정도 청소를 안 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거의 먼지 구덩이라고 봐야죠. 이런 펜 쪽에도 먼지가 거의 쌓여서 붙어 있고요. 이런 방열판 쪽에도 먼지가 많죠. 자, 그 다음에 이 뒤쪽 펜도 보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요. 먼지 중에서 섬유질로 되어 있는 먼지도 있지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철 성분 먼지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이런 보드에 들어가게 되면 쇼트가 난다거나 갑작스런 다운이 된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방열판이나 펜에 붙어 있는 먼지는 CPU 온도를 낮추는데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온도가 낮아지지가 않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런 CPU나 그래픽카드가 과열이 돼서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청소만 한번 깨끗하게 해주셔도 컴퓨터의 에러라든지 컴퓨터가 다운되는 현상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개선을 시킬 수가 있죠.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 장치 HDD 하드디스크라고 부르죠. 자, 그걸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5, 6년 정도 지난 컴퓨터들은 HDD로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많을 거예요. 자, HDD는 이런 거죠. 자, 이거는 3.5인치이고요. 보통 노트북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렇게 2.5인치 드라이브를 이용을 하게 되죠. 자, 보통 일반 PC는 이런 3.5인치가 들어가 있을 텐데요. 자, 이런 하드디스크는 굉장히 느리죠. 자,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만 바꿔줘도 컴퓨터의 속도를 비약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용량이 작은 예전 이런 500기가짜리 이런 하드들은 지금보다 속도가 많이 느리기 때문에 SSD로 바꾸게 되면 현재 여러분이 체감하는 속도의 거의 10배 정도는 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SSD죠. 자, 보시면 사이즈가 일반 2.5인치 하드디스크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같은데 무게가 굉장히 가볍고요. 자, 이것은 속에 메모리 소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만 달아 주셔도 엄청난 속도 향상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요새 SSD가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이 정도 하나 달아 주시면 훨씬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요. 자, SSD는 OS만 설치해서 쓰시면 되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128기가 정도만 달아 주셔도 OS 설치하고 프로그램들 많이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드디스크로 달려있던 것들은 뭘로 이용하면 될까요? D 드라이브로 달아서 저장 공간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것도 SSD인데요. 자, 이것은 M.2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M.2 방식이 좀 전에 본 SSD에 비해서 훨씬 속도가 더 빠르죠. 자, 두 개 차이 보시면 아시겠죠? 크기 차이도 많이 나죠. 자, 그 대신 이런 SSD는 보통 일반 하드디스크가 꼽히는 SATA 방식이 전부 호환이 되기 때문에 꽂으시면 되는데, 자, 이런 M.2 방식은 SATA 방식도 있는 반면 M.2만 들어가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인보드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런 걸 쓸 수가 없죠. 자, 메인보드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런 M.2 방식이 들어간 거면 이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M.2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일반 SSD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 안에 하드디스크를 꺼내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케이블이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게 SATA 방식의 데이터가 이동하는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이것은 반대로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모양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꺾여져 있기 때문에 다르게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것은 전원 케이블이 되겠죠. 자, 이것은 여기 있는 파워에서 나오게 되겠어요. 이게 전원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꽂히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일반 SSD는 똑같이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일반 SSD 있죠? 자, 여기 보면 똑같이 꽂히는 데가 있어요. 하드디스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방식 그대로 똑같이 꽂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기존의 하드디스크를 이걸로 교체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윈도우를 설치하시게 되면 기존에 설치했던 플래터 방식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정말 비약적으로 빨라진 컴퓨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게 M.2 방식이 꽂히는 슬롯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모양 있죠? 네, 여기에 M.2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요 모양이 있으면 M.2 이용할 수 있고요. 자, 이게 없으시면 어쩔 수 없이 일반 SSD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 M.2는 그냥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들어가죠. 자, 그 대신 여기에 고정을 시키기 위한 나사를 꽂게끔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눌러서 여기에만 나사를 고정을 시켜주면 끝나는 거죠. 자, 아주 간단하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사를 끼우면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환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교환한 SSD에 윈도우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드디스크를 포맷을 하고 윈도우를 설치를 하려면 부팅 USB가 필요하죠. 이 부팅 USB를 만들어야 윈도우를 새로 시동을 해서 포맷하고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윈도우 부팅 USB를 만들기 위해서는 윈도우를 일단 다운을 받아서 USB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이 윈도우 10 설치용 USB를 만들려면 최소 용량이 적어도 8기가는 돼야 됩니다. 이 USB는 뭐 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 많이들 팔죠. 거기서 용량을 확인을 해보시고 8기가 이상 되는 용량을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8기가만 넘으면 뭐 많아도 상관없지만 구태 이렇게 비싼 거는 살 필요가 없죠. 딱 적당한 용량만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컴퓨터가 연식이 어느 정도 됐을 경우에는 USB 3.0을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2.0만 지원을 할 경우에는 아무 USB나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왕이면 여러분 컴퓨터가 USB 3.0을 지원을 한다면 USB 메모리도 3.0을 쓰시는 게 아무래도 설치할 때 속도가 조금이라도 빠르겠죠. 자, 그래서 USB 앞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요. 까만색이라든지 뭐 빨간색, 하얀색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 파란색이 3.0이고요. 그 외의 색깔은 전부 2.0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컴퓨터에 이 USB를 꼽는 슬롯도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3.0 지원하는 포트가 되겠고요. 그 외의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2.0 지원을 하는 포트가 되겠죠. 이 USB 메모리를 3.0을 사시던 2.0을 사시던 2.0에 꽂으면 무조건 2.0 속도로만 나오게 되고요. 3.0 포트에 꽂으면 3.0은 3.0 속도가 나고 2.0을 꽂게 되면 2.0 속도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3.0 포트가 있으신 분들은 3.0 USB 메모리를 사용하시면 조금이라도 빨리 설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USB 메모리를 여러분 컴퓨터에 꽂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고 USB 메모리가 꽂혔다고 나오죠. 자, 탐색기를 열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꽂은 USB가 보일 거예요. 자, 이 USB를 새로 사셨으면 모르겠는데 가지고 계신 USB를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여러 번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죠. 이것들은 미리 백업을 해 놓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거는 포맷을 하고 설치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파일 같은 것들은 미리미리 백업을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USB 메모리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포맷 해줍니다. 물론 포맷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포맷을 해주게 되면 USB에 설치되는 속도도 조금 빠르고 혹시나 모를 에러에 미리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용량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자, 이거 다른 거 하시면 안 되고요. FAT32, FAT32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지워진다고 하죠. 확인합니다. 자, 포맷 속도는 USB 용량에 따라서 길게 걸릴 수도 있고요. 금방 끝날 수도 있어요. 자, 포맷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USB 메모리에 설치할 준비는 끝났죠. 자,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가서 윈도우를 다운을 받아서 이 USB 메모리에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아무 브라우저나 상관없습니다. 브라우저에 들어가셔서 microsoft.com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윈도우 10을 다운받는 페이지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찾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일이 찾지 마시고요. 네이버에서 바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서 윈도우 10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해당 페이지가 바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찾으시는 게 제일 빨라요. 자, 들어가시게 되면 윈도우 10 다운로드라고 나오고요. 자, 아래쪽에 보면 지금 도구 다운로드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다운로드 하셔야 됩니다. 자, 위에는 업데이트인데 이거 아니에요. 자, 아래쪽에 보면 PC에 윈도우 10을 설치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도구 다운로드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 다 돼요. 용량은 굉장히 작습니다. 자, 이것은 윈도우 10 OS를 다운받는 게 아니고요. 윈도우 OS를 설치하기 위한 도구를 다운받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USB에 설치를 해주셔야 이 USB로 부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 그냥 복사를 하면 부팅이 되지가 않아요. 자, 꼭 이걸로 다운을 받아서 설치하셔야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크롬인데요. 다운로드 받으면 아래쪽에 이렇게 뜨죠. 자, 여기 있는 화살표 버튼 눌러서 폴더 열기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 보이죠? 자, 이거 바탕화면에 복사하셔도 되고요. 그냥 실행하셔도 돼요. 자, 근데 저는 바탕화면에 복사를 해서 이용을 해볼게요. 자, 바탕화면 이동했죠? 자, 이거 더블 클릭합니다. 자, 디바이스 변경 허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항목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나오고요. 시간은 좀 걸리게 됩니다. 이것은 전부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다운을 받고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소요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사용권 계약서 나오네요. 동의합니다. 자, 항목 준비 중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원하는 작업을 선택하라고 하죠. 자, 지금 이 PC 업그레이드 하시면 안 되겠죠. 부팅 디스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아래쪽에 있는 다른 PC용 설치 미디어, USB 플래시 드라이브, DVD 또는 ISO 파일 만들기죠. 자, 이 다른 PC용 설치 미디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음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언어와 에디션, 그 다음에 몇 비트 OS인지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것은 고정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OS와 동일한 걸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권장 옵션 사용으로 지금 체크돼 있죠. 자, 여기 있는 권장 옵션 사용을 꺼주게 되면 내가 마음대로 고를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영문 버전이 필요하다든가 이 아키텍처에 있는 비트를 뭐 32비트나 이런 걸로 한다든가 하면 모르겠는데, 자, 그게 아니면 권장 옵션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미디어 선택하라고 하죠. 윈도우 10을 다른 파티션에 설치하려면 미디어를 만든 다음 실행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하죠. 자, USB 플래시 드라이브, USB 메모리죠. 자, 이거 선택해야 돼요. ISO 파일하면 이 설치하는 것을 ISO 파일로 하나 만들어주는데 이거보다는 USB가 훨씬 낫죠. 자, 그 다음 아까도 말했다시피 8기가 공간 필요하다고 하죠. 이거보다 작으면 설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꼭 8기가 이상 되는 걸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USB 플래시 드라이브 선택하라고 하죠. 자, 지금 아래 보시면 이동식 드라이브에서 F 드라이브라고 해서 지금 내가 꽂은 USB 메모리가 보이게 됩니다. USB 메모리가 여러 개 꽂혀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개가 뜨겠죠. 자, 헷갈리시니까 이거 설치하실 때는 다른 거 꽂지 마시고요. 윈도우 설치할 USB만 꽂도록 하세요. 자, 내가 꽂은 게 아니고 엉뚱한 곳에 설치되는 바람에 공인인증서라든지 자료들이 들어있는 그런 USB에 설치가 돼서 전부 자료를 날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빼고 해당하는 USB 메모리만 꽂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윈도우 10을 다운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진행률 보이죠? 자, 이 진행률이 100%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굉장히 짧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인터넷을 많이 쓰는 시간대에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사람들이 인터넷을 잘 안 쓰는 시간대로 선정을 하시는 게 빨리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다 되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확인한다고 하죠. 다운로드 된 파일을 얘가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이제 만들고 있죠. 지금 우리가 꽂은 그 USB에 윈도우 10 설치하기 위한 부팅 디스크를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좀 걸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가 USB 3.0을 지원하는 컴퓨터일 경우 USB 3.0 USB 메모리를 이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2.0이면 이게 굉장히 느려요. 한참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3.0을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거의 진행이 끝났습니다. 자, USB 플래시 드라이브가 준비되었다고 나오죠. 자, 마침 합니다. 자, 그러면 설치 프로그램을 정리하게 되고요. 자, 다시 탐색기에 들어가서 해당 드라이브를 확인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부트라고 해서 오토런까지 들어와 있죠. 자, 이게 이제 부팅이 되는 USB가 되겠습니다. 이제 설치하기 위한 준비는 다 끝났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이렇게 해서 그냥 설치하셨다가 낭패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 컴퓨터에 바탕화면에 있던 여러 가지 파일들이라든지 또는 브라우저의 즐겨찾기라든지 또는 어떤 비번을 써놓은 게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전부 다 백업을 해놓고 설치를 하셔야죠. 깜빡하고 그냥 설치하셨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컴퓨터에 드라이브가 한 개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경우 다른 드라이브에다가 옮겨 놓으시면 되는데 혹시 여러분 컴퓨터에 드라이브가 한 개만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USB를 하나 더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USB에 여러분이 인터넷 하면서 저장해 놓은 즐겨찾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저장을 해 놓고요. 데스크탑에 나와 있는 필요한 파일들이라든지 자, 그 다음 컴퓨터 부품에 드라이버들이 있죠.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은 전부 드라이버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만 실행이 됩니다. 그 드라이버가 없으면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드라이버들을 미리 다 저장을 해 놓으시면 윈도우를 설치한 후에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제일 중요한 브라우저의 바로가기부터 옮겨 놓도록 할까요? 구글 크롬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크롬 실행한 상태에서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북마크라고 있죠. 자, 이 북마크에서 북마크 관리자로 갑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북마크 페이지의 우측 상단 점 3개 메뉴입니다. 자, 이것은 크롬 브라우저의 점 3개고요. 바로 아래에 보면 점 3개가 또 있죠. 자, 여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북마크 내보내기라고 있어요. 이 북마크 내보내기를 해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 도큐먼트라고 해서 북마크 나오죠? 저장합니다. 자, 닫아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북마크가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가져오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엣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엣지 브라우저 실행한 상태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즐겨찾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즐겨찾기들이 쭉 나와요. 여기서 상단에 있는 점 3개 버튼 다시 또 누릅니다. 기타 옵션 누른 상태에서 여기 있는 즐겨찾기 내보내기를 해주시게 되면 바로 바탕화면에 또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자, 바탕화면 누르시고 여기에 또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닫아보시면 자, 또 하나가 저장이 돼 있죠. 자, 이것은 엣지 즐겨찾기고요. 이것은 크롬 즐겨찾기죠. 자, 이렇게 미리 바탕화면에 여러분이 백업할 것들을 쭉 모아 놓으세요. 자, 그 다음은 바탕화면에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들이라든지 여러분 개인적인 파일들이 있다 하면 전부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전부 여기다 넣어 주시는 거죠. 저도 지금 바탕화면에 있던 것들 전부 넣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모아 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제일 중요한 드라이버들입니다. 자,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랜 카드라든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메인보드, USB 이런 것들이 작동되게 해주는 드라이버라는 게 반드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윈도우 PC의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하드웨어들이 윈도우 10 하에서 잘 작동이 되게끔 해주는 그런 파일들인 거죠. 자, 그걸 드라이버라고 부르죠. 이 드라이버가 반드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을 받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제조사마다 드라이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컴퓨터를 만든 제조사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컴퓨터가 조립 컴퓨터일 경우에는 최소한도 메인보드를 만든 회사와 이 메인보드의 모델명이 뭔지는 알고 있으셔야 그 제조사에 가서 드라이버들을 다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즘은 랜 카드라든지 하드디스크가 설치되는 SATA 방식 연결 어댑터라든지 또는 USB를 인식하게 해주는 그런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메인보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메인보드 제조사와
모델명만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계셔도 미리 다운받아 놓으시면 윈도우 10을 설치한 이후에 훨씬 쉽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가 에이서스라는 회사의 B450 플러스라는 모델이에요. 자, 컴퓨터 뚜껑을 여시게 되면 그 안에 모델명이 크게 나와 있어요. 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찾으시면 되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서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회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서스라고 쳤더니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들어갑니다. 자, 어떤 제조사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국내에 이 제조사 홈페이지가 있는 업체들은 전부 이 위에 보시면 서포트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서포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고객 지원이라고 있어요. 자, 고객 지원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드 센터가 있고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 센터로 들어가게 되면 모델명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제품 선택으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메인보드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품 시리즈라고 나오죠. 자, 눌러보시게 되면 AMD 플랫폼과 인텔 플랫폼 두 개가 있습니다. 요즘은 AMD 플랫폼도 많이 쓰기 때문에 AMD 플랫폼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인텔 CPU 쓰시는 분은 인텔 플랫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AMD 쓰기 때문에 AMD 플랫폼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 모델이라고 나오죠. 자, 눌러보시면 여러가지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본인 모델하고 같은 모델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프라임 B450 플러스라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거 선택을 해주게 되면 우측에 보시면 드라이버와 툴이라고 나오죠. 자, 드라이버 누릅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버를 우리가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 우선 운영체제부터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쓰시는 운영체제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저는 조금 전에 본 대로 윈도우 10 64비트이기 때문에 운영체제를 이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해당하는 여러가지 드라이버가 나오게 됩니다. 랜, 칩셋, 오디오, VGA, SATA 여러가지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건 랜이에요. 여러분이 윈도우를 새로 설치를 하시고 재부팅을 하시게 되면 인터넷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 10에서 랜 드라이버를 알아서 잡으면 모르겠는데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드라이버들도 전부 다운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럼 어디선가 이걸 받아와야 되는데 다른 컴퓨터를 또 이용을 해야 되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랜 드라이버는 일단은 먼저 받아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재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런 드라이버들은 한 번씩 와서 보시고요.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들과 윈도우와 충돌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윈도우 OS 자체가 수많은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에 에러가 어디서 나올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에러가 나올 때마다 계속 수정 보완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게 이 드라이버 업데이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한 번씩 들어오셔서 이 드라이버들이 업데이트되는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해주셔야 문제없이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이 칩셋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에 여러가지 데이터 이동이라든지 CPU와 메인보드에 서로 연결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장을 해주는 일종의 매니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칩셋 드라이버도 항상 최신으로 설치를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디오 드라이버, 자, 그 다음에 메인보드에 VGA가 설치되어 있는 거는 또 이런 것들도 설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드라이버는 랜, 칩셋, 오디오, SATA 요거는 받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윈도우 설치해서 재부팅한 다음 바로 드라이버를 설치하면 시간도 단축되고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바로 다운로드 되니까 그대로 저장을 해놨다가 다른 외장 하드나 USB 메모리 같은 데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윈도우를 설치한 이후에 옮겨서 이 드라이버도 다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가끔은 이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그거는 편리하긴 하지만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경우도 많고, 드라이버가 잘못 설치돼 버리면 컴퓨터 자체의 속도가 좀 느려진다든지 다운이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이런 식으로 일일이 찾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이렇게
전부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서 백업을 다 USB로 받아놨죠. 자, 그러면 이제 윈도우 10을 새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컴퓨터에 있는 USB 포트에 좀 전에 만든 윈도우 설치용 USB 메모리를 꽂은 다음 컴퓨터를 시동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시동하게 되면 셋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딜리트 키나 F12 키를 누르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메인보드 만드는 회사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시고 화면이 넘어가기 전에 그 키를 빨리 눌러 주셔야 되겠어요. 자, 컴퓨터 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 델이라고 나오네요. 자, 델 키 누릅니다. 자, 화면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못 볼 수도 있어요. 지나갔을 때는 껐다가 다시 키신 다음에 그 키를 바로바로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딜리트 키 F2 또는 F12 이 셋 중에 하나의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자,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세팅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회사마다 다 달라요. 이 칩셋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또 다르게 나오실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어드밴스트 모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어드밴스트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부트라고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 부트 기능은 컴퓨터가 처음에 시동될 때 OS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컴퓨터가 제일 먼저 찾는 겁니다. 근데 이미 C 드라이브에 OS가 설치되어 있으면 C 드라이브를 먼저 찾아버리니까 안 되겠죠. 자, 그래서 USB에서 OS를 먼저 찾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미리 조건을 걸어주는 겁니다. 여기 부트 누릅니다. 자, 그러면 부트 옵션 1이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128기가 SSD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설치하려는 하드 디스크 SSD가 되겠어요. 자, 이거 말고요. 우리가 설치하기 위한 USB 만들었잖아요. 그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서 USB 3.0 플래시 드라이브라고 돼 있죠. 자,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USB 메모리가 여러 개가 꽂혀 있으면 어떤 거에 OS가 있는지 헷갈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OS 설치하실 때는 필요 없는 건 다 빼고 필요한 USB 메모리만 꽂은 상태에서 재시동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요거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설치한 SSD죠. 자, 128기가 SSD 이걸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USB 메모리를 먼저 찾을 거예요. 그 다음 없으면 여기서 찾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설치 디스크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실행이 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설치를 하셨으면 이제 엑시트 눌러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엑시트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우리가 금방 부트 메뉴 지정한 걸로 재시동이 돼야 되는데 저장이 안 되면 소용이 없죠. 자, 그러니까 이런 디스카드 체인지 이런 것들은 하지 마시고요. 세이브 체인지라고 되어 있는 걸 찾아보세요. 세이브 체인지는 꼭 있어요. 자, 이걸 눌러주시면 지금 우리가 부트 메뉴 바꾼 걸로 재시동이 될 겁니다. 자, 눌러줄게요. 자, 바꾼 내용으로 저장을 한 다음, 세이브 한 다음 다시 재시동 리셋 하겠느냐 물어보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재시동 될 거예요. 자, 이게 첫 화면인데 금방 지나가죠.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좌측 상단에 커서가 깜빡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USB 메모리를 지금 읽고 있겠죠. 자, 그러면 윈도우 설치 화면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설치하는 첫 번째 화면이 되겠어요. 자, 여기는 바꿀 게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뭐 한국어 다 잡히고 한글 입력기, 키보드 다 잡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치라고 나오게 되죠. 자, 지금 설치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설치 프로그램 시작하고 있죠. 자, 여기서 윈도우의 정품키 누르라고 하죠. 자, 이 윈도우 정품키는 나중에 다 설치가 끝난 다음에 입력을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윈도우는 정품키를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일단 쓰시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자, 그 대신 뭐 바탕화면을 지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어서 그렇고 그 다음 계속 경고 문구가 떠서 그렇지 쓰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일단은 키가 없음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설치한 후에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윈도우 10 홈 버전인지 교육 버전인지 프로 버전인지 선택하라고 하죠. 자, 저는 프로 버전이라서 프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 누릅니다. 라이센스 조건 나오죠. 자, 이거는 무조건 동의해 주셔야 되겠죠. 자, 다음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와요. 업그레이드 할 건지
윈도우를 설치를 아예 할 건지 두 가지가 나오죠. 자, 업그레이드는 기존의 파일이나 설정 같은 것들 전부 유지하면서 업데이트만 시켜주는 거고요. 우리는 새로 설치할 거니까 윈도우만 설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티션 설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하드디스크에는 OS도 설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도 저장이 돼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포맷을 하게 되면 완전히 없애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파티션이라는 걸 삭제를 해주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파일들의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삭제를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파티션을 삭제를 해버리면 두 번 다시 살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포맷을 하면 어떻게든 살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파티션을 삭제하면 다시 살릴 수 없죠. 완전히 깨끗하게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파티션을 삭제한 다음 포맷을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포맷을 하면 잔상이 남아 있어요. 먼저 번의 것들이. 자, 그래서 완전히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 대신 삭제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혹시나 드라이브가 두 개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 잘못하다가는 엉뚱한 걸 포맷을 해버리면 큰일 나겠죠. 잘 보셔야 돼요. 용량을 잘 확인을 하시고 내가 지금 OS를 설치할 드라이브가 뭔지를 잘 보시고 선택하시고 삭제해서 포맷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삭제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경고 문구 나오죠.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할당되지 않은 공간이라고 나와요. 전체 크기가 얼마고 사용 가능한 게 얼마인지 나오죠. 자,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파티션을 새로 만듭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에 사시는 경우에 입구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아파트를 지어도 입구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죠. 똑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입구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입구를 만듭니다. 자, 그 대신 이렇게 파티션을 만들 때는 하나의 드라이브를 두 개로 나눠 쓸 수 있어요. 이것을 논리하드라고 부릅니다. 자, 하드디스크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하나를 통째로 쓰기는 그렇고 하나는 C 드라이브, 하나는 D 드라이브로 나눠서 쓸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서 크기를 반으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드라이브가 두 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그렇게 쓰는 건 별로 권하지 않고요. OS를 설치할 하드디스크는 뭐 용량이 좀 작더라도 되도록이면 빠르고 그 OS만 들어가 있는 그런 하드로 설치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저장 공간으로 쓰일 하드디스크를 또 하나를 다는 거죠. 자, 그게 하드디스크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안전하고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전체를 쓰도록 할게요. 자, 전체 그냥 적용을 할게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가 생기네요. 자, 우리는 분명히 하나만 만들기로 했는데 왜 두 개가 생길까요? 자, 여기 용량을 보시면 이거는 원래 용량인데 여기에 50메가라고 하나 나오죠. 자, 이것은 OS를 설치하기 위한 임시 공간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설치하면 이거는 저절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공간이 되겠죠. 자, 이것을 일단 포맷을 해줍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파티션은 입구를 만든다고 그랬죠? 포맷은 사람들이 살 가구를 전부 기본적인 수도, 전기를 설치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걸 다 만들어 놨어요. 이제 설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누릅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스 파일 복사하고 파일 설치 준비 중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 기능 설치하고 업데이트 설치해서 완료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진행 상황을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게 완료하고 재시동이 될 때 USB가 꽂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또 설치하게 됩니다. 자, 왜 그렇죠? 자, 우리가 아까 셋업 화면에서 부팅을 할 때 제일 처음 어디를 찾게 지정을 해놨어요? USB를 찾게 지정을 해놨죠. 그러니까 무한 반복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가 끝나고 완료하고 재시동이 될 때 USB를 반드시 빼주셔야 돼요. 그래야 USB를 찾다가 없으면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SSD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끔 보면 재시동이 됐는데 USB를 뽑지 않아서 무한 설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설치하고 그 다음 재시동돼서 다시 설치하고 그래서 내 거는 왜 끝도 없이 설치하냐 그러시는데 그 셋업 화면에 정해놓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USB만 설치가 끝난 다음에 바로 뽑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에 설치할 때는 이 속도가 안 나오겠죠. 적어도 이거보다 한 10배는 느릴 거예요. 근데 지금 SSD로 설치해서 이렇게 빠르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하죠. 놔둬도 되고요. 다시 시작 버튼 눌러도 됩니다. 자, 누르겠습니다. 자, 이때 USB 뽑아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파티션 지정할 때 50메가짜리 작은 공간이 하나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 윈도우가 시작되기 위한 자료들을 올려놨다가 그걸 이용을 해서 지금 이 컴퓨터를 시동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장치 준비하고 계속 설치가 진행되겠죠. 자, 이 과정도 일반 HDD는 굉장히 느립니다. 지금 SSD라서 이렇게 빠르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재시동이 몇 번 되게 됩니다. 자,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윈도우 첫 화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화면 나오죠? 자, 이러면 이제 설치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 윈도우의 기본 세팅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다 끝나고 기본 세팅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역 선택하라고 하죠? 자, 한국 예 합니다. 자, 그러면 자판 배열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예요. 자, 예 합니다. 자, 두 번째 키보드 레이아웃 추가할까 하죠? 키보드를 두 개씩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한 건데 필요 없어요. 자, 건너뛰기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설정을 수행한다고 하죠. 자, 이것은 설치할 때 알아서 설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왔다시피 절대 설치 도중에 전원을 끄거나 전기선을 뽑는다거나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시스템이 다 망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인용 설정 들어가도록 할까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쓴다거나 또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속한 조직에서 이용을 할 때는 모르겠는데 그냥 혼자서 쓰실 경우에는 개인용 설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버튼 누릅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가끔 깜빡이는 수가 있어요. 이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OS에서 내 모니터의 정확한 사이즈를 지금 잡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깜빡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정 추가라고 하죠. 계정이 있으신 분은 계정 입력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다음 눌러도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정 없으신 분들은 계정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계정 만들기 눌러서 계정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정을 만들기가 싫으신 분들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랜 케이블을 뺀 상태에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 다음 버튼을 눌러도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정을 건너뛰고 윈도우를 설치하시게 되더라도 나중에 윈도우 설치 후에 계정을 다시 추가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계정이 있기 때문에 계정 입력하고 다음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 입력하라고 하죠. 자, 계정이 있으면 암호 있어야죠. 암호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핀 만들기라고 나오죠. 자, 이 핀 만들기는 여러분들이 OS에 들어갈 때 계정과 비번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 핀 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접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핀 번호가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자, 핀 번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 번호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저는 간단하게 네 자리 숫자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입력합니다.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은 앱에서 사용자 위치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건지 물어보죠. 원하시면 예 하시면 되고요. 왠지 찝찝하고 필요 없다 하시는 분은 아니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위치 정보라든지 날씨, 길찾기 이런 정보는 이용을 할 수가 없겠죠. 자, 저는 아니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락합니다. 자, 내 장치 찾기죠. 자, 이것은 노트북, 타블렛 같은 거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장치 찾기를 이용을 해서 분실한 내 장치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락합니다. 자, 그 다음은 진단 데이터 마이크로소프트에 보내기죠. 내가 컴퓨터를 이용하다가 자주 다운이 된다든지 갑작스럽게 에러가 난다든지 할 때 그런 데이터들을 MS에 보내서 이 윈도우를 보완하는 데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아예 보내지 않을 수는 없게 되어 있고요. 필수 진단 데이터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수락합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어떤 작업을 하든지 타이핑 같은 것들을 할 때 인공지능 같은 데 쓰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수집하게 되는데 자, 이것도 필요 없으면 아니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락합니다. 자, 광고나 권장 사양 표시에 사용되는 맞춤형 데이터인데요. 자, 이것도 내 정보를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필요 없으시면 아니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락합니다. 자, 앱에서 광고 아이디 사용하도록 허용할 건지 물어보죠.
자, 이거는 윈도우 이용을 하실 때 우측 하단에 광고 창들 뜨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내가 검색하던 이런 자료에 맞춰서 내 관심사에 관련된 광고를 띄워주는 건데요. 이것도 필요 없으면 아니요 해주시면 돼요. 그 대신 광고 같은 게 뜰 때 전혀 엉뚱한 게 뜰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환경 지정하라고 하죠. 저는 뭐 비즈니스도 이용하고요. 가족, 그 다음 뭐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필요 없으시면 건너뛰기 하셔도 돼요. 자, 내 PC에서 안드로이드 휴대폰 사용할 건지 물어보죠. 자, 이것은 내 PC와 휴대폰을 연동해서 이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필요 없으면 관심 없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알림 하셔도 되겠죠. 자, 그 대신 나중에 알림하면 알림창이 또 나오게 되고요. 관심 없으면 아예 안 나오게 되겠죠. 자, 나중에 알림으로 할게요. 자, 원드라이브 이용해서 파일 백업할 건지 물어보죠. 자, 원드라이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용해서 백업하면 되고요. 원드라이브 이용 안 하실 거면 이 PC에만 파일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눌러줄게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365 무료 평가판 공유한다고 하죠. 워드, 엑셀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이제 구독자로 해서 한 달에 일정 비용을 내고 전체 사용하게끔 바뀌었죠. 자, 근데 이 무료 평가판을 사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유료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 없으시면 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설정이 끝나고 이제 윈도우를 시작하게 되겠죠.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하죠. 자, 이때도 절대 PC 전원은 끄시면 안 되겠죠. 자, 완전히 설치가 돼서 우리에게 익숙한 윈도우 첫 화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PC는 그냥 수동으로 끄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 설치가 완전히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필요한 드라이버나 이런 것들 전부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막 설치를 해줘요. 자, 이런 것들은 이 윈도우 설치할 때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용하는 이런 하드웨어들에 관한 정보가 이 윈도우 설치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설치를 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인터넷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기본 화면 나오면서 설정을 알아서 해주죠. 완료했습니다. 확인하죠. 자, 지금 인터넷 되나요? 자, 되네요. 그죠? 자, 이렇게 눌러보면 인터넷 되죠? 자, 제 컴퓨터에 있는 랜 카드는 이 윈도우에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설정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이 바로 연결이 되죠. 랜 드라이버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인터넷이 됩니다. 인터넷에서 드라이버 같은 거 받으시고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혹시 윈도우 10 설치가 끝나는데도 인터넷이 안 된다 할 경우에는 이 윈도우에서 랜 카드를 인식을 못 하는 거죠. 그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일 탐색기 들어가셔서 내 PC 들어가신 다음에 아까 제 컴퓨터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백업을 USB에다 해놓는다고 그랬죠. 그거를 컴퓨터에 꽂아주게 되면 이렇게 뜨게 되겠죠. 자, 이거 열어보시면 제가 백업이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여기에 보시면 즐겨찾기도 있고 랜카드 드라이버가 여기 들어가 있죠. 자, 이거 더블 클릭해서 실행만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압축 풀기 하신 다음에 어디다 압축 풀지 나오죠. 자, 여기 압축 풀고요. 자, 이렇게 압축 풀렸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셋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랜카드 잡히는데 또 설치해줘야 되나요? 자, 지금 우리가 받은 건 최신 버전이죠. 자, 윈도우에서 인식하는 드라이버는 예전 버전일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최신으로 설치해주는 게 속도도 제대로 나오고 안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윈도우에서 다 인식을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해당 정확한 드라이버로 다시 설치를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 다음 시작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제어판이라고 칩니다. 자, 제어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하드웨어 및 소리로 들어가서요. 여기에 장치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물음표나 느낌표가 있는 것은 충돌이 나거나 아니면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찾아서 전부 다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여기 보시면 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네트워크 어댑터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이 최신 드라이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 세팅 끝나고 윈도우 설치한 후에는 이 드라이버들을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하드웨어 제조사에 들어가셔서
드라이버들을 다 최신으로 다운을 받아서 설치해 주시기를 권하고요. 만약에 완제품, 그다음 완제품 PC 있죠? 노트북이라든지 또는 HP, 삼성, LG, 델 컴퓨터 이런 브랜드 PC들은 그 브랜드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모델명에 따른 드라이버들이 전부 다 묶여서 다운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드라이버들을 다운 받으셔서 전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빠르고 쾌적하게 에러 없이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즐겨찾기들을 다시 합쳐줘야 되겠죠. 자, 엣지에 저장되어 있는 즐겨찾기를 다시 가져올 경우 엣지를 실행을 하시고요. 여기서 똑같이 우측 버튼 누르시고 즐겨찾기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점세개 버튼 있죠? 자, 이거 누르시게 되면 즐겨찾기 가져오기라고 있습니다. 이 즐겨찾기 가져오기로 들어가셔서 가져오기 출처를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구글 크롬 부분을 눌러주시면 즐겨찾기 또는 책갈피 HTML 파일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 들어가면 여기서 파일 선택을 해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파일을 선택을 우리가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 놓은 거 있죠. 자, 이거 선택해 주시면 바로 즐겨찾기가 추가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롬은 어떻게 할까요? 자, 크롬은 지금 윈도우를 처음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www.google.com 가셔서 크롬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에 들어오시게 되면 크롬 설치하라고 바로 뜨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뜨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앱 버튼 누르시고 제일 아래로 가시게 되면 구글 앱 및 제품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제일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구글 제품이라고 있어요. 그 아래 보시면 구글 크롬부터 여러 가지 구글에서 나오는 소프트웨어들을 설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설치해 주시면 돼요. 자, 크롬을 설치하신 다음에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북마크 들어가서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북마크 파란색 막대 우측 끝에 있는 점세개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북마크 가져오기라고 있죠. 이 북마크 가져오기 가셔서 내가 저장했던 북마크 그대로 열기로 가져오시면 기존에 저장돼 있던 즐겨찾기들이 모두 포함이 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OS를 설치하는 전 과정과 기존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교환을 한다든지 컴퓨터를 청소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좀 더 안정적이고 훨씬 빠르게 컴퓨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가장 손쉽고도 확실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컴퓨터가 10년 이상 됐다고 하더라도 일단 하드디스크만 이 SSD로 바꿔준다든지 또는 청소만 좀 제대로 해주더라도 훨씬 쾌적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